당신도 느끼고 있던 그 미묘한 조짐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기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인데도 어딘가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말을 꺼낼까 말까 머뭇거리며 혼자 괜한 피로감을 느껴본 적 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서는 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마음을 덮어올 때 여러분은 그 기분의 정체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이건 잠깐일 거야. 오늘은 내가 예민한 날인가 봐 하며 마음을 눌러본 경험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믿습니다. 오래된 인연은 버릴 수 없는 추억과 정으로 뭉쳐 있기에 그 인연이 더 이상 우리를 웃게 하지 않아도 그냥 버틸 수 있다고 말하며 버텨봅니다. 하지만 말이 줄고 대화가 억지로 채워지고 서로의 존재가 버거워지기 시작할 때 그건 어쩌면 관계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는 감정이 흐르지 않는다는, 더는 마음이 닿지 않는다는, 이쯤이면 놓아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아주 조용하고도 단호한 신호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신호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관계를 끝내는 것을 실패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놓는 건 차가운 일이고 관계를 정리하는 건 배신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은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우리 곁에 평생 머물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잠시 머물러 우리에게 삶의 조각 하나를 건네주고 자신의 길로 돌아가야 하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그 인연 정말 끝난 걸까요? 그리고 끝났다는 신호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어떤 묵직한 진실을 천천히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관계를 놓아야 한다는 생각은 종종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누군가와의 인연이 점점 힘겨워지고 더 이상 웃을 일도 설렐 일도 없는데도 이상하게 그 관계를 끊어내는 건 망설여집니다. 분명히 불편한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참게 될까요? 왜 끝났음을 직감하면서도 발을 떼지 못하는 걸까요? 그 시작은 바로 실패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끝을 마치 나의 부족함이 만든 결과처럼 받아들입니다. 친구 사이든 연인이든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더 참았더라면, 덜 예민했더라면 이어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끝낸다는 건 곧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사람 사이의 이별을 성적표처럼 받아들이는 이 감정은 우리를 계속 머물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래된 인연일수록 끊기 힘든 투자된 감정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시간과 기억, 쏟아부은 마음이 많을수록 그 모든 것을 놓는다는 건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매몰 비용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과 감정이 미래의 선택을 계속 묶어두는 현상이지요. 그리고 어느새 관계는 감정보다 의무와 예의로 유지됩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내가 너무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이 관계를 끝내면 비난받을까봐 우리는 참습니다. 공자는 정이 떠난 자리는 예의가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한때는 진심으로 이어졌던 인연도 마음이 식으면 결국 형식만 남습니다. 그 형식이 바로 의무감이고 관계의 피로입니다. 그 안에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려 하고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종종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내 감정은 뒷전이고 상대의 기분만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을 깎아먹으며 인연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막는 건 미련이라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 거라는 착각,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 이 모든 것이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아직은 모자란 것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유를 하나씩 짚어봐야 합니다. 나를 멈춰 세우는 감정은 무엇이며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 인연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잃고 있는 과정인지 천천히 마주할 시간입니다. 관계가 끝나간다는 신호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엔 그냥 하루 정도 대화가 뜸해진 것 같고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각자의 일이 바빠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주가 되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우린 왜 예전 같지 않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끝났다는 신호는 그렇게 아주 미세한 감정의 파동으로 우리 마음에 도착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수가 줄어듭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을 꺼냈다가 서로 상처받을까봐, 말하는 내가 예민하게 보일까봐, 혹은 그 말이 또다시 오해로 이어질까봐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런 침묵은 배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감정의 검열입니다. 마음을 감추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는 줄고 결국은 습관적인 문장만 남습니다. 뭐해? 밥 먹었어? 응. 잘 자. 감정은 사라지고 의무만이 남은 말들. 그 말들은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아니라 이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불편한 침묵이 찾아옵니다.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은 고요함, 그건 더 이상 마음이 오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점점 지쳐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하지? 내가 왜 말을 꺼내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어졌지? 나만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그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한쪽만이 애쓰는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공평하게 오가야 건강한 관계인데 그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미 균형은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감정을 내가 예민한 걸까? 라며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해하면 되지, 내가 참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감정을 눌러놓지만 그건 결국 나 자신을 잃는 길입니다.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자신감은 줄어들고 내 말이 무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결국은 사라지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반응이,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미 변화를 감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요즘 예민해서, 피곤해서, 바빠서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진실은 마음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게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할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단지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 관계가 더 이상 나를 건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깊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용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그런 신호들이 보여도
왜 우리는 계속 참는지, 그리고 그게 왜 더 위험한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인연이 피곤한 것도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 우리 인생에는 마음이 저절로 열리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서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침묵마저도 따뜻한 공간으로 채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연을 진짜 인연이라 부릅니다. 진짜 인연은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괜히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고 잠시 서툴게 굴어도 상대가 그것을 너그러이 받아줍니다. 내가 무언가를 실수해도 눈빛 하나로 괜찮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땐 숨이 고르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진짜 인연은 내 안에 가장 나다운 모습을 꺼낼 수 있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함께 있어도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 관계는 매우 소중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꾸며야 하고 자꾸만 나를 숨겨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서로가 서로의 진짜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에 비로소 깊어집니다. 내가 조금 불안해도 그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슬플 때 괜히 밝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것이 진짜 인연이 제공해주는 안전함입니다. 또한 배려가 두려움으로 바뀌지 않는 관계가 진짜입니다. 말조심을 하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괜히 또 싸움이 날까봐 조심스러워진다면 그것은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진짜 인연 속에서는 마음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말했을 때 그것이 곧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고 보살핌이 됩니다. 배려는 단지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향한 집중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평온함이 있는 사이, 그게 진짜입니다. 나의 리듬과 상대의 리듬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다면 조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맞춰야만 하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조화는 억지스러운 타협이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웃어야 하거나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늘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자존감의 침식입니다. 진짜 인연은 오히려 내가 내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허용받는 경험입니다. 내가 나답게 행동해도 괜찮고 때로는 부족해도 받아들여지는 관계.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런 인연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소박할 수 있지만 내면 깊숙한 곳까지 따뜻하게 퍼져드는 힘이 있습니다. 진짜 인연은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더 나은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인연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은 억지로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놓을 줄 아는 순간 비워진 자리에 천천히 들어옵니다. 다음은 놓아야 한다는 신호를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떤 용기를 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끝내는 것을 가장 두려운 일 중 하나로 여깁니다. 헤어진다는 건 단지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오랫동안 쏟아온 감정과 시간, 기억을 모두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때로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을 줄 아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그 관계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 내가 그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놓아야 할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은 고통만을 남긴다. 사랑도, 우정도, 모든 관계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식고 대화가 끊기고 이해가 멀어졌다면 그건 관계가 보내오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억지로 감정을 되살리려는 애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는 겸허함입니다. 말보다 고요함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놓이고 편안할 때 그것은 단지 익숙함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억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조심하고 눈치 보며 이어오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건 이별의 징조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놓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 채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상대에게도 독이 됩니다.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연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참기만 하고 맞추기만 하고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균형 잡힌 관계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멈출 수 있는 용기, 손을 놓을 수 있는 결단, 그리고 스스로를 보듬을 수 있는 연민 말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관계 속에서 나를 잃고 있다는 감정, 내가 더 이상 그 안에서 숨 쉴 수 없다는 느낌, 그것은 내 안의 자아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진짜 나를 지키고 싶다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외로움이 두렵고 미련이 남는다고 해서 끝났음을 알고도 버티는 건 스스로에게 잔인한 일입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끝났다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사랑했다면, 소중했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소중했던 기억을 품고 조용히 보내줄 시간입니다. 다음은 그 끝이 어떻게 회복의 시작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놓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끝은 이별이라는 사건보다도 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고 함께 했던 장면들이 스치고 문득 그 사람의 말투가 귓가를 맴돌기도 하지요. 하지만 놀랍도록 평온한 어떤 감정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감정을 검열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관계의 끝은 많은 경우 상실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회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놓고 나면 비워진 자리에 스며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는 왜 그 관계 안에서 그렇게까지 나를 억눌렀을까? 내가 불편했는데도 왜 계속 참으려 했을까? 그 질문들을 차분히 되새기는 순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분들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고 나서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동안은 관계의 소음에 묻혀보지 못했던 나의 진심, 억눌려 있던 감정, 내가 바라는 관계의 모습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피곤하지 않은 나와의 대화입니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마음의 공간, 우리는 그 속에서 비로소 자라기 시작합니다. 외로움과 고요함은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바라고 있을 때, 고요함은 나 스스로로 충분할 때 찾아옵니다. 관계를 놓고 나서 느끼는 고요함은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던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으며 나 자신이 작아지지 않는 그 공간.
이건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서만 가능한 평화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연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끝난 관계가 의미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관계 덕분에 나의 경계를 알게 되었고, 내 감정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더 건강한 연결이 무엇인지 눈뜨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놓는 그 순간부터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억지로 감정을 이어가느라 멈춰있던 시간들이 이제는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진짜 회복은 더 이상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를 돌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자리합니다. 그 공간이 마련될 때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더 이상 억지로 맞추지 않는 방식으로 건강하고 평온한 관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관계의 끝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끝이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향한 문턱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끝낸다는 건 누군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갇혀있던 목소리를 꺼내 듣는 일입니다. 그동안 괜찮은 척 하느라, 맞춰주느라 지쳤던 나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 안는 선택입니다. 진짜 나를 지키는 일은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잠시 내려놓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솔직히 마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기분보다 나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도 됩니다.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무리하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 감정, 그 따뜻한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삶은 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감정과 반응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어떤 관계보다도 먼저 존재해야 하고 더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이란 결국 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그 안에서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해롭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 모두를 살리는 것이지 한 사람만을 침묵시키는 것이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놓아야 할 때를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건 아마 그 자리에 정든 풍경과 익숙한 감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은 언제나 익숙함을 떠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놓는다는 건 결코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선택한 따뜻한 이별이며 앞으로 만날 더 건강한 인연을 위한 준비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산다. 그 쇠사슬을 끊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나답게 웃을 수 없는 관계, 자꾸만 나를 의심하게 되는 관계는 진정한 연결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분명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은 잃어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인연은 비워진 자리를 알아보고 조용히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끝나야 할 인연 앞에서 마음이 머뭇거리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용한 용기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보다 소중한 건 언제나 당신입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